요즘 해외여행들 정말 많이 가시잖아요. 뉴스를 보면요, 인천공항 출국자들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런 것들이 계속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세점 가시나요? 면세점에 관한 뉴스를 보면요, 출국자 뉴스와는 좀 다른 기사가 나옵니다. 신라 면세점이 인천공항에서 빠졌다는 얘기도 나왔고 신세계도 빠졌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만큼 국내 면세점 사업이 쉽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중이죠.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머니스토리의 김밥입니다. 옛날에는 면세점이 무조건 하기만 하면 돈 버는 사업이라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2010년대 초중반까지만 하더라도요, 많은 기업들이 면세점 사업권 따내려고 난리였어요. 그걸 따내는 순간 이 기업은 무조건 돈 번다, 장사 잘 된다, 수익 걱정할 필요 없다, 뭐 그런 얘기들 많이 나왔었죠. 근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르죠. 왜 그럴까요? 확실히 쇼핑 패턴이 좀 변한 것 같긴 합니다. 2000년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2010년대까지 이 패턴을 보면요, 국내 소비자들만 하더라도 해외여행을 갈 때 무조건 면세점을 들르는 게 하나의 그런 코스가 되었죠. 왜냐면 국내에서 살 수 없는 브랜드들이나 상품들도 있었고 면세가에 싸게 구매할 수 있는 게 바로 면세점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보면은 그 당시에 막 필수 구매 리스트, 이거 꼭 사야 된다, 뭐 그런 것까지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공유가 되고 있었고, 누가 출국한다면은 이거 사줘 저거 사줘 이렇게 주변에서 주문을 받을 정도였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면세점을 이용하고 싶어 했다는 거죠. 그리고 2010년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중국인 관광객들, 그 중에서도 단체 관광객들, 유커라죠, 어마무시하게 많이 밀려들어왔습니다. 그런 단체 관광객들이 국내에 와가지고 많이 쇼핑을 하던 곳이 바로 면세점이었죠. 중국에서 살 수 없는 국내 화장품들, 그래서 어마무시하게 많이 샀고, 한때 국내 면세점 매출 중에서 거의 한 60%를 화장품이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어마무시한 영향력을 기록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면세점으로 돈을 벌 수밖에 없었죠.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떤 거예요? 모든 게 다 달라졌습니다. 요즘에는 사람들이 예전만큼 면세점을 잘 안 가게 됐죠.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 인터넷, 모바일 통해서 면세점을 직접 찾아서 쇼핑을 하기보다는 출국하기 전에 미리 구매를 하는 경우 많잖아요. 모바일 앱도 그렇고 홈페이지도 그렇고 면세점에 이제 사이트 들어가서 쿠폰 받아가지고 거기까지 할인까지 받아가지고 미리 구매를 하는 거예요. 인천공항 가면 어떻게 했냐? 거기 이제 면세품 인도장에서 물건만 받아오는 거죠. 그런 식의 쇼핑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있죠. 이제는 면세점에서 딱히 사고 싶은 브랜드가 없다. 왜냐면 국내에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졌거든요. 기억해보면 옛날에 유리아주 이런 브랜드 같은 경우에도 면세점에 가서만 구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거예요? 올리브영에 가면 다 있습니다. 진짜 올리브영에 가면 옛날에는 면세점에 가야만 볼 수 있는 브랜드들이 올리브영에서 다 팔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국내에서 워낙 뭐 쉽게 구할 수 있다 보니까 굳이 면세점에서 내가 사야 될까 싶은 거죠. 그리고 또 옛날에는 명품 브랜드들의 상품을요, 면세점에서 구입한 경우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거예요? 명품 브랜드들이 자체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그렇게 판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면세점과는 달리 더 많은 혜택을 주기도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선택지가 많이 좁아진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이슈가 있어요. 면세점에서 상품을 사는 게 아니고 여행지에서, 현지에서 사는 경우가 되게 많아졌다는 것. 대표적인 게 주류인 것 같습니다. 주류도 사실 면세점에서 핵심적인 상품 중에 하나죠.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일본의 엔저 이후로 해가지고 일본에 가서 술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뭐 주세가 우리나라와 다르게 굉장히 저렴하다 보니까 가면은 반값이에요. 꼭 면세점이 아니더라도 일본 돈키호테 같은 데 가더라도 보면은 주류 가격이 너무 저렴하니까 일본 가서 위스키 사온 분들 엄청나게 많아졌죠. 그 다음에는 뭐 일본 위스키도 사오고 사케도 사오고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마당이니까 굳이 면세점에 사는 것보다 일본 현지에서 사는 게 싼데, 게다가 일본 여행이 얼마나 비행기가 쌉니까? 가기도 쉽고요. 그러니까 면세점에서 더 안 사게 되는 거죠. 또 다른 이유는 환율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환율이 확실히 2010년대에 비해서 어마무시하게 많이 올랐습니다. 옛날에는 환율이 1200원, 1300원도 되게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달러 환율이요. 지금 어떤가요? 1400, 1500, 1300 왔으면 좋겠다 싶잖아요. 우리나라 원화가 그만큼 저렴해지다 보니까 면세점의 가격이 그만큼의 메리트가 없어진 거죠. 과거에 비해서. 여기에 또 다른 요소가 있는데, 이제 사람들의 소비가요, 그런 상품을 사는 소비보다 경험적인 소비가 중심이 된 거예요. 상품을 주로 파는 면세점에서는 그닥 살만한 게 없는 거예요. 아니 그게 없어서 못 사는 것도 아니고 급한 것도 아니고, 더 우리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소비가 경험적인 소비로 옮겨간 상황이기 때문에 면세점에서 파는 상품은 과거에 비하면 그닥 메리트가 없어진 거죠. 자, 이렇게 소비자들의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와중입니다. 그런 상황에서요, 면세점들 정말 장사하기 힘들었습니다. 특히나 인천공항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 산정 방식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고정 비용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그 매출에 이 정도의 이제 부분을 내라. 임대료 내라. 왜냐면 201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인천공항 면세점에다가 자리를 내면은 무조건 돈 버는 사업이었으니까 인천공항 입장에서는 비싼 임대료를 물릴 근거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2020년에 코로나가 터졌죠. 코로나 터지면서 관광객들 싹 줄었습니다. 매출 딱 타격났죠. 그러다 보니까 고정 임대료를 했다가는 면세점들이 다 파산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임대료 책정 방식을 이제 관광객 수에 연동해서 비례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관광객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만큼 임대료를 싸게 매긴다. 나중에 돌아오면 다시 올라갈 테니까.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확실히 출국자 수로 치자면 2019년의 수준을 지금 이미 회복을 했습니다. 면세점에서 사람들이 소비를 하는 비중은 많이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된 거예요. 수요는 줄었는데 임대료는 올라버리니까. 그래서 과거에 무조건 돈을 벌던 사업이었던 면세점은 오히려 골칫거리로 떠오른 거죠. 그래서 신라호텔에서 운영하던 신라면세점이나 신세계에서 운영하던 신세계 면세점도 인천공항에서 이제 빠지겠다. 위약금을 물면서까지, 위약금도 천문학적입니다. 뭐 천몇백억 원을 내야 돼요. 계약 기간 그 전에 종료를 하기 위해서. 근데 그 돈을 내고 나올 만하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면세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운영 방식이 과거와는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최대한 비용을 절감해야 수익을 낼 수 있다. 임대료 같은 비용들을 최대한 줄여야만, 예전같이 그냥 내기만 하면 무조건 많이 팔리는 게 아니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정말 이제 공항 면세점이 더더욱더 힘든 상황에 처한 거죠. 그래서 보면은 아실 거예요. 공항 면세점에서 뭘 사본 게 언제지? 싶은 분들. 저도 그렇습니다. 공항 면세점 가면은 무력이 없어요. 갖고 싶은 게 없어요. 사고 싶은 것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면세점의 위기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품을 파는 공간에서 경험을 팔아야 되는데 면세점이 경험을 팔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을까요? 확실한 것은 그래서 면세점만의 상품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죠. 면세점에서만 팔 수 있는 브랜드, 면세점에서만 팔 수 있는 상품, 특별한 상품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이런 것들을 확충하기가 쉽지 않아진 것 같습니다. 그나마 그런 걸 한다면은 IP 상품들 같은 것들, 지역적 특색을 살리거나 그런 것들이 좀 하나의 활로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면세점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천공항의 문제이기도 해요. 인천공항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비공항 부분, 면세점 수익이나 상품 판매 수익, 뭐 이런 수익들이 거의 전체 공항 매출의 6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거 원래 아시아 태평양 지역 평균이 한 40%대인 걸 생각하면은 굉장히 큰 영향력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쇼핑이 큰 비중을 차지했던 거예요. 근데 이 비중이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인천공항에서 매출이 악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수익성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결국 이 부분에서 면세점뿐만 아니라 공항도 장기적으로 방향성을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그걸 찾아갈 필요가 있는 거죠. 안 그랬다가는 정말 점점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테니까요. 생각해보세요.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빈 공간이 많으면 누가 거기서 쇼핑하고 싶겠습니까? 그 공간을 채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진 상황이죠. 그 공간을 채우면 그래서 또 경험적인 소비가 트렌드니까 뭐 그 부분을 최대한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상품 판매보다도 뭔가 경험적인 소비를 할 수 있고 브랜드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역시나 리테일 부분에서는 이게 21세기 들어서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면세점 사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면세점이 맞이한 위기와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혹시나 여기서 궁금하신 점이나 또 다른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